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념 대결이 펼쳐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혔어요. 지금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무너지고 북한 하나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뛰어난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야 뭐 그때 다를 수 있지. 당시는 그쵸. 소련도 막강했고 중국도 컸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서도 너네랑은 못 해먹겠다, 니랑은 못 해먹겠다 하고 막 싸우고 있기는 했었어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승만이가 돈 슈킹 까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건이 터지니까 임시정부 못 해먹겠다 하고 다 거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그 와중에 임시정부를 명맥을 유지는 우리 정부니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던 분이 누구게? 김구. 그렇죠. 오, 김구 선생님인 거예요. 맞췄다. 네,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 이름으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 누나 도시락 폭탄 알아요? 네. 누가 던졌죠? 안중근. 아니에요. 안창호. 이 사람이? 정말? 자,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은요. 나라 뺏기기 전에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셨던 분이 안중근 선생님이시고요. 나라 뺏기기 전에 나라 전이에요. 나라 1910년도 8월 29일 날 뺏겼어요.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진. 나 이 방송 지금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 정식 날짜는 자 날짜 정리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내가 이제 연대순으로 해줄게요. 1909년 안중근 열사가 저기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저격했던 때는 1909년. 오케이? 그로부터 1년 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사라져요. 조선 총독이 설치가 되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정식으로 시작된 시기는 1910년 몇 월 며칠? 8월 29일. 알겠어요? 8월 29일.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도 1910년이라는 거지. 1910년. 자, 19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약 한 5, 6년 혹은 6, 7년 정도 시간 동안 매분 이승만 왔다 갔다 막 뭐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약 6, 7년 정도. 그리고 1930년쯤 돼서 김구만 남았어 이제 임시정부에. 김구만 남아가지고 이승만은 어디 미국 다시 갔지 뭐. 뭐 자리 놓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나도 안 해 그러면 하고 가버린 김구만 남았어요.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유지를 하면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때가 1930년이에요 벌써.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어 벌써. 그때가 된 거야. 그때쯤 나 그거 아는데 시계. 그니까 시계 에피소드 아는데 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도 있어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 한가운데서 이제 폭탄 던진 사람이고요. 윤봉길 의사가 이제 홍콩이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놈들 군인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승전 축하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걷다 이제 폭탄 던져갖고 일본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였던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소속돼 있었던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한인애국단인 거예요. 그 이제 한인애국단 그런 어떤 폭파, 암살 이런 거를 하는 단체가 한 군데 더 있었으니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의열단이에요.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던 의열단과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인애국단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일본의 나쁜 놈들 혹은 친일했던 놈들을 이제 암살하고 저격하고 폭탄 던지고 어떤 여러 가지. 뭔가 되게 임시정부가 생길 때는 좀 체계적으로 좀 잘자 이러고 뭉쳐가지고는 그렇죠. 이승만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되게 그냥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홍콩 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던지는 그 이제
의열 행동이 성공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 대성공을 했을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상태였냐면 중국도 먹어버려야지. 이제 만주도 침략하고 중국도 침략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의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중국의 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걸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한 청년이 해냈다.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때부터 지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런 걸 했어야 해요. 열심히 너네를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걸 했었어야 했는데 네네. 이승만이 못했던 걸 윤봉길 의사가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이죠. 일본, 독일 이런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과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선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제 군대도 만들고 중국의 지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중국과 이제 다른 여러 나라 지원을 받기 시작하죠. 연합국으로서. 그래서 한국 광복군 하는 군대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투도 벌이세요. 전투도 벌이고 해서 이제 조선에 있는 일본 놈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우리가 네네.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도 승전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딱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한반도에서 한국 광복군이 한 전투는 1도 없습니다. 전투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빡지고 일본에다가 핵을 2방을 빵빵 히로시마에다 놔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잘못했으문이다 하고 이제 절대 항복한 거죠. 미국한테. 우리는 승전국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승전국들에 의해서 독립을 어떻게 보면 독립을 시켜주게 된 미국이 우리를 독립을 시켜줬네. 너네 독립 시켜주게 된 우리가 쟁취를 아니라 독립을 시켜주게 된 네.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김구 선생님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건 맞으나 그것 덕분에 독립을 했다. 너네는 승전국이다가 아니라 이제 일본이 쫓겨가게 된 건 순전히 미국 덕분이지 않냐? 연합국 덕분이지 않냐? 약간 좀 아쉽네.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했을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긴 것도 아니고 어쨌든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은 됐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 1945년 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황복을 선언하고 가버린 거예요. 싹 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장으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입국을 해서 네. 대한민국을 이제 정부를 꾸리고 하셔야 맞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그때부터 미군의 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미군의 군대. 그냥 또 다른 식민지인 거지 뭐가 달라? 그렇죠. 미군의 군정이 시작됐지만 그렇지만 군정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미군과 저기 위에 들어온 소련군은 군정을 하긴 했으나 어느 정도가 갖춰지고 나면 우리가 손 떼고 나갈게라는 얘기는 했어요. 뭐 너가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돕는다 뭐 이런 거야?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유엔 연합군의 입장으로 들어온 거였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선거도 해라. 대통령도 뽑아라. 국회의원도 뽑아라. 너네가 원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면 그렇게 해라. 의원 내각제면 뭐 그렇게 해라. 어쨌든 선거를 해라.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해라. 네네. 한 거예요. 유엔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소련이 들어와 있던 북한 지역과 미군이 들어와 있던 남한 지역이 이제 이해관계가 달랐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유엔으로 들어온 거라며. 근데 소련과 미국이 다를 이유가 뭐였어? 유엔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왜냐하면 유엔으로 들어왔다며. 유엔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왜? 왜냐하면 유엔은 어떻게 보면 국가들의 연합인 거죠.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지도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유엔이 하란다고 까라면 까는 애들이 아닌 거죠. 미국이나 소련은. 전 세계 최고의 양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아치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어쨌든 유엔의 결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이 반대합니다.
인구 비례,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맞춰서 선거를 실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반대를 해요. 주가 지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 상황을 본 거죠. 소련하고 친하게 지낼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래서 소련도 반대를 하고 그 소련의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 막 이런 선거 하고 싶지 않다. 인구 비례는 안 맞다. 다르게 선거구 제도를 개편을 하자. 뭐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네네. 이승만이 미국 눈치를 잘 봅니다. 그럼 남한에서만 소련이 요만큼 금고가 났을 때 위에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쟤들 냅두고 우리끼리 선거하자. 아니 이승만 때문에 지금 남북 그거 된 거네 그러면.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끼리 선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라가 하나인데. 안 돼. 그럼 100% 전쟁 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북으로 올라갈 테니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이나 혹은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같이 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볼게. 좀만 기다려.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지만 그 김일성하고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죠. 사람들은 뭘 하던 사람들인데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진 않았죠. 네. 그래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일본 놈들하고 군인들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는 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만나서 얘기도 해보려고 하고 합작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쌩 까고 남한만의 총선거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200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을 했으니 선출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지 욕심 차릴 때마다 그냥 나타나네. 왜냐면 봐봐요.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다 반대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와요. 이분들은. 그 바람에 이제 그때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승만 쪽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그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막 그때 임시정부 때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 자기들이 나갈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을 쫓았어야 되는 거고 이때도 자기들이 나서 자리를 차지해야 유지가 되는 건데 왜 계속 피하시지? 그래서 2년 뒤에 있는 총선에 나오십니다. 2년 뒤에 다시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총선에 많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뽑혀요. 많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뽑혔고 그러면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100% 이승만이 안 뽑힐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이승만은 헌법을 바꿉니다. 국민들이 뽑는 걸로 바꾸자.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비극으로 치닫죠. 6.25 전쟁. 그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어떤 이념 대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다든지 그리고 또 그 미군정이나 이승만이 통치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친일파 척결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네. 여러 가지 비극들이 시작이 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선거네요. 남한만의 총선거였었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네. 국무총리나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앉힌 것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지금 되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19년 네.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3.1운동이 네.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걸 계기로 4월 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고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시정부뿐만 아니겠죠. 임시정부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네네.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들을 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되찾게 된 나라였으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가 됐던. 나는 이게 분단된 게 일본과 소련의 잘못, 아니 일본이래 미국과 소련의 잘못인 줄 알았어. 그것도 있지. 지네들끼리 기싸움을 하다가 반반하자 뭐 이렇게 된 그냥 그렇게만 배웠지. 와 이승만이 그렇게 그럼 우리끼리 선거하자. 이거는 우리끼리 선거하면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되게 대통령 해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아주 대통령병 환자였죠. 또 누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미군하고 소련군이 우리나라로 어쨌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를 갖추기 전까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니까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부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걸 갖추기 전까지를 어떻게 보면은 담당을 해주기 위해서 유엔 평화군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평화군이 위에는 소련이 들어온 거고 밑에는 미국이 들어온 거였었어요. 네. 근데 이 한반도 정세를 대하는 태도가 소련과 미국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굳이 그 두 개가 들어온 거야? 그때 국제적인 정세 상황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장난이 아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 두 군데가 있었으니 그게 소련과 미국이었고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둘 다 뺏기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오긴 했어요. 네네. 이해관계 그리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를 하진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 누나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게 뭐냐면 소련은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누가 했고 소련에서 임시정부 요인은 누가 있고 그래서 또 이 조선 땅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친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네. 그리고 친일파들은 누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고 들어왔어요. 미군은 조사를 좀 하고 들어왔네. 그렇죠. 근데 미군은 달랐어요. 하지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왔는데 미군 장군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진짜로. 뭔 배짱이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계속 경찰해. 왜 새 경찰 뽑아서 교육하려면 귀찮아. 니가 지금 경찰해. 그 경찰들은 어떤 친일 경찰이죠. 그렇지. 일본 밑에서 경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또 계속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너 계속 경찰해. 괜찮아. 진짜 서럽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많이 열심히 했던 애국지사들이 사회주의는 싫어. 공산주의는 싫은 거야.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좋아. 그래서 남한으로 들어왔어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은 뭐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왔어. 네. 왔어. 와가지고 이제 그래 나라다운 나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또 다시 머리를 짜매고 나라를 제대로 이제 재건해보자, 만들어보자. 네. 딱 하는데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우리 동지들을 죽였던 그냥 친일파들이. 죽이는 걸로는 어떻게 막 이 분풀이가 안 되는 친일 경찰들이 경찰하고 있네. 떡하니 경찰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떡하니 경찰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얘는 경찰이고 나머지 애국지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경찰이 뭐 이제 뭐 뺨을 때린다든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와 기분 나빴다 이거지. 잘 걸렸다 이거지. 견디겠어요? 애국지사들이 그렇게 친일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독립운동하고 동지가 잡혀가서 고문당하다 죽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정말 그런 꼬라지 안 보고 우리를 이렇게 학대했던 이 일본 놈들이 물러났으니 그런 친일 놈들을 이제 다 처단하고 네. 할 수 있겠다 하고 들어왔더니 씹어먹어도 아깝지 않을 놈들이 내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공산주의자라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 그치. 나 같아도 나만에 못 있을 것 같은데 다 북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버린 애국지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김원봉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갔는데 뭐 독립운동하면 뭐하냐 북한으로 갔으니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 유공자 서훈도 못 받으시고 그 후손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뺏기는 듯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봐요. 누가 독립운동하고 누가 나라 지키려고 하겠어요. 뺏긴 나라에 부역하려고 하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똑바로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쟁 범인들, 전쟁 범죄자들을 처단을 제대로 못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예요. 프랑스,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 지금도 속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나치의 니은자만 나와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친일의 치읓자만 나와도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자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쥐가 친일했으니 그런 소리 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로 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가 똑바로 안 되게 됐던 어떤 원흉? 나는 원흉을 이승만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태도의 차이도 있었다. 딱 한 가지라도 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8월 15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 네. 1919년 이 통치권이 미치는 땅은 뺏겨 있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정부가 있었다.